정부는 오늘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을 돕기 위해 14조 5천억 원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분식회계와 심사 및 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어 우회 상장 제도가 신규 상장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 프로그램을 99센트에 대여해 볼 수 있는 애플 TV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2,853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과 함께 시장을 주도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0.6% 오르면서 1775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와 함께 유통업종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기타 자세한 소식을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상승 탄력 크지는 않았지만 이틀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포인트 오르면서 17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83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장 마감에 임박해서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늘려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모두 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상승 탄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 쪽에서 2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또 이 소시 구간과는 반대로 투신권이 매도로 돌아선 상황에서 여긴기금 쪽에서 매수로 바꾼 상태인데요. 투신권을 제외한 모든 주체가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상태에서 900원 정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오늘 장에서 팔았는데요. 2,8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르면서 47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지만 장 마감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이끌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물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개인이 2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192억 원, 외국인이 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내리면서 1180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와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로 나타내면서 하락 압력을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1170원대에서 당국 개입의 경계감이 작용하는 가운데 1170원대에서의 지지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장 1180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0.9% 올랐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0.3% 내렸고요. 현대차가 기관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3% 급등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0.7%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전 행장에 대한 검찰 고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후계 구도가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5%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전력은 강보한 마감했고요. LG가 오늘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G전자도 IT주 상승에 0.6%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2% 가까이 올랐고요. LED주 강세의 서울반도체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LED주 강세의 포스코 ICT도 3.6%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1% 올랐습니다. 반면에 메가스터디가 2%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동서가 강보한 마감했고요. 다음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SK컴즈와 포스코 캠텍이 강보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업황 우려에 약한 모습을 보였었던 IT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올랐고요. LG전자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1.2%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 외국계 참고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6.7% 급등했습니다. LG이노텍 마찬가지로 7% 올랐는데요. 오늘장 LED 관련주들도 큰 폭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5% 가까이 급등했고요. 한솔 LCD와 루미마이크로 5%대로 올랐습니다. 에피밸리가 8% 급등하면서 LED 관련주들 9월부터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통주들도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신세계가 1.8% 올랐고요. 롯데쇼핑 3% 급등하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현대백화점도 6% 가까이 올랐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이 6.7% 오르면서 유통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철금속주들도 올랐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도 함께 올랐는데요. 고리아연이 5.5% 올랐고요. 이구산업이 4%, 풍산홀딩스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TV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IHQ가 8% 급등했습니다. 온미디어가 10% 올랐고요. 그리고 대원미디어와 사마네트워크스 역시 오르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국내 증시를 웃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시장에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낯선 전략과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SK증권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세워보고요. 투자 전략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일단은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760선도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지표 발표에 민감한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장 초반은 미 제조업 지표의 훈풍으로 인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한 56.3으로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체 산업 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라는 특징과 함께 제조업 경기가 비록 둔화되었지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센티멘트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추가적인 지표 하락을 예상한 반면에 실제 지표 발표는 전월에 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 중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미 증시를 견인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좀 재차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후장 들어서 일부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침 출발보다는 다소 좀 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지표의 호전이라기보다 낮아져 있는 눈높이가 반등을 이끌었다는 경계감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증시 상승에 묻혔지만 8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6개월 만에 축소되면서 주말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을 유발했고요. 8월 자동차 판매도 전월에 비해 재차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회복이 아직까지는 좀 반등 수준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은 업종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지만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동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싸늘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지속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시가 좀 연속성이 없는 듯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셨죠.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일부에서 살펴봤을 때는 1760선을 잘 지지받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선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이 일종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지표 불안이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기관이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760선, 1750선 정도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단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폭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더라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밤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의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GDP 속보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지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 관심이 필요한 것은 뭐 미국 지표 쪽이고요. 그러한 쪽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7월 제조업 수주와 미결제 주택 매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수주의 경우 결국 이번 경기 둔화의 우려의 어떤 핵심이 소비 둔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미결제 주택 매매 또한 주택 시장의 부진이 결국 미 경기의 최대 암초라는 점에서 관심을 소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좀 관심이 필요한 것은 결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주말 고용 지표를 앞두고 실제 고용 시장의 여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예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지표에 대한 우려는 일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내일은 또 어떤 투자를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 시장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좀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블딥 등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지표들은 저성장 이상의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760선이건 50선이건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확보되면서 차츰 지지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말 고용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일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멀리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고용 지표 부진은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은 조정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을 돕기 위해 14조 5천억 원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8만 가구가 5,222억 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무와 배추, 사과 등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 가격 점검을 실시하고 제수용품의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탁감도 동결됐습니다. 또한 우유와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 수가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격정보 공개 대상도 현행 80개 생필품에서 지방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으로 확대됩니다. 분식회계와 심사 및 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어 온 우회상장 제도가 신규 상장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 비상장 기업의 지정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실질 심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무 조건 등 외형 요건만 형식적으로 봤던 우회상장 심사를 원칙적으로 신규 상장에 준해 평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정부의 비상장 법인의 과대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부실한 외부 평가가 있을 경우 제재 근거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우회상장 전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신청 전 지정감사인을 지정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애플이 가격을 대폭 내린 애플 TV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깜짝 발표는 없었지만 스마트 TV 시장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 프로그램을 99센트에 대여해 볼 수 있는 애플 TV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애플 TV 셋톱박스 가격은 기존 229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새 애플 TV는 내달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비해 폭발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지만 구글과 삼성전자 등 세계 IT 업계의 스마트 TV 경쟁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3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2,853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의 약세로 이들 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 구성을 보면 국채와 정부기관채 등 유가증권이 2,442억 달러로 8억 3천만 달러 줄었으며 예치금은 2억 6천만 달러 늘어난 366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7월 말 기준으로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2조 4,543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해 1위를 지켰고 일본이 1조 635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연금 담보 전용 대출 상품인 채용퇴직연금 대출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퇴직연금 대출은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하반기에 신입 회원 3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것이며 60명은 올해 실시한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 영업 활성화를 위해 90명가량을 지방 출신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화 9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6개월 만기의 이 채권은 3.25%의 금리로 발행됐습니다. 이는 5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 1.85%의 가상금리를 더한 것으로 올해 발행된 한국물 해외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은행은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급여 송금 시 환율을 우대해주고 생활용품도 증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객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은행은 외국인 송금 실적이 많은 전국 영업점에서 생활용품과 국제 전화카드를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하고 최고 5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합니다. 네, 우리 증시 0.6%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는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르면서 마감이 됐군요. 1.3% 오르면서 9,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9,044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0.8%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1%를 막 넘겼습니다. 1.1% 오르면서 2,654선에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